안녕하세요. 이번에 NIA, 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세이 능력 무료 평가 이벤트에 에세이를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신동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첫 강의는 이번 에세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글을 써야지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에세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사전조사에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것 짧은 글들이긴 하지만 저작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대한 동의 내용은 꼭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체 공통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에세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갑자기 에세이란 말이 나왔는데 에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보통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에세이의 다른 이름은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저학년들한테는 어떤 말로 통용이 되느냐? 바로 글쓰기라는 말로 통용됩니다. 에세이는 그러니까 고학년은 논술이란 말을 쓰고 저학년은 에세이로 쓴다. 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에세이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세이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건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주장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는 글이다. 논술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조건들을 채워내고 거기에 맞춰내는 글쓰기가 바로 에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에세이의 정의는 뭐다? 바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다.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는 글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학년, 성별, 작성 날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조건이 되는 거죠. 왜? 내가 4학년인데 5학년이라고 써.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맞춘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환경에 대한 얘기를 쓰라고 주제문을 주고 주제를 제시했는데 환경이 아니라 양보, 예절 이런 걸 갖다 쓴다 그러면 역시 잘못된 글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것 또한 주어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유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세이의 유형 중에는 주어진 조건들에 맞춰서 쓰라고 하는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논술 그리고 주장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주장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논술 그리고 찬반이라고 나와. 이 부분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결정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는 글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논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라 그럽니다. 자, 앞에서 맨 처음에 논술 그리고 주장이 있는데 주장만 하고 뒤에 해결책을 쓰지 않았어. 그러면 대안 제시에 맞는 글이 되지 않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해결한 글이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논술하고 대안 제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학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필이라 그러고 설명글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써라? 논술하고는 좀 다르게 수필 형태로 써라. 수필이라는 것보다 자유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얘기, 내 생각을 좀 편하게 쓰란 얘기죠. 근데 거기에 설명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조건에 맞추란 얘기죠. 설명글이 뭐예요? 남들이 잘 모르는 정보나 지식을 쉽게 이해시킬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에서 자유롭게 남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글을 얘기하겠죠. 바로 그러한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필 그래놓고 글짓기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유롭게 써라. 수필은 자유로운 글이니까 자유롭게 써라. 그런데 글짓기는 뭐다? 창작을 해라. 네 생각을 마음대로 상상해서 창작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역시 초등학교 6학년 이상부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초등학교는 400자에서 뭐 800자 그 사이, 중등부는 그것보다 더 많겠죠. 고등부는 더 많겠죠. 그래서 1200자 정도까지 써라.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그럼 글자 수가 주어진 조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 400자 이상 쓰라 그랬는데 390자를 썼을 경우에는 조건에 못 맞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자 이상 쓰라는 겁니다. 400자를 넘기란 얘기죠. 근데 400자에서 600자 이하로 써라. 400자 이상 600자 이내에 써라 그랬는데 700자를 썼어. 그러면 이것은 훌륭한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것들은 감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NIA에서 실시하는 SAE 이벤트에는 숨겨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조건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워드를 잘 못 치니까 연필로 쓰고 싶어, 볼펜으로 쓰고 싶어. 그랬을 때에는 원고지에다가 써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는 거죠. 아니면 스캔을 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고요. 나는 워드로 치는 게 좋아. 난 워드를 칠 수 있어. 그리고 원고지에 쓰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돼. 하는 사람은 주어진 양식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텐데 그 주어진 양식에 워드로 그대로 쳐서 그 내용을 바로 원더빌로 보내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글이 모든 학생들에게는 6개가 제공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4학년이면 6개의 주제가 제공이 되고 5학년이면 6개의 주제가, 6학년이면 6개 주제가,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부 1인당 6개의 주제가 제공이 되고 그 6개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객관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평가를 받고, 그래서 내가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 전국적으로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자기의 위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나는 6개를 써봤더니 괜찮아.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4학년인데 내가 이번에 6개를 환경 주제, 과학 주제, 그 다음에 다문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6개가 있었는데 그 6개를 다 했어. 그래서 내용을 알았어. 그래서 찬성으로 썼었는데 한번 내가 반대 입장에서도 쓰는 그러한 것도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은 다시 다른 입장에서 다른 내용으로 총 6개를 또 쓸 수 있어. 주제별로 하나씩 해서 총 6개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2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개까지
밖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는 4학년이지만 좀 내 수준은 좀 높아. 그래서 5학년 것도 한번 풀어보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글을 쓰는 능력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4학년이면 5학년 거를 주제별로 하나씩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를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총 12개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제출글의 최종 숫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제시한 거는 초등용으로 했습니다. 물론 역시 이게 고등학생은 고등으로 되어 있겠죠. 주어진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학년이 제시되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 다음에 몇 학년인지. 자, 그럼 나는 4학년인데 5학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문제가 있구나, 독해력에 문제가 있구나, 이해력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 4학년부터 이번에 이 에세이는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되는 에세이 미션, 정보 미션입니다. 자, 성별. 근데 내가 4학년 남자야. 근데 여자라고 쓰면 역시 독해력이 문제가 있는 거죠.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자, 작성 날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유형,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논술, 그리고 주장 하면 이건 주장을 쓰라는 얘기고, 논술이니까 체계적이고, 그리고 타당성과 합리성을 포함하는 글을 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에세이 미션에서 논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장, 찬반, 그리고 설명글, 이런 것들이 저학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학년에 가게 되면은요, 대안 제시, 그리고 수필 그려놓고 글짓기라는 게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글짓기는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창작하라, 이런 얘기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여기서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과학의 발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써라, 그것을 주장하라 라고 하면서 주제문이 쫙 나오죠. 제시문이. 자, 이 제시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때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이 제시문에서 벗어난 다른 주제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독해력이 없는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또 하나 주어진 조건이 뭐라고요? 글자 수라 그랬습니다. 글자 수. 500자 이상, 700자 이하라 그랬어요. 자, 500자 이상이면 500자를 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는 400자 정도 썼어. 그랬으면 그 친구는 지금 500자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독해를 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고,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자를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런데 700자 이하라고 썼는데 750자를 썼어. 그것도 역시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지 못한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는 거를 스스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초등학교는 400자에서 600자 정도가 기본으로 제시가 되고요. 중학생에게는 700자에서 1200자 정도가, 그리고 고등학교는 800자에서 1500자 정도의 글자 수가 적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에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두렵지 않게 편하게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